입장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모두 착석해 주셔서 저희 기자간담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호 감독님께 간단한 영화 소개와 함께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670을 만든 박준호 감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영화 속 철준이와 같이 이 모든 개봉 과정이 다 처음이어서 되게 낯설고 재밌고 뭐 설레고 그런데, 오늘 이 기자간담회도 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3670에서 철준 역을 맡은 조유현입니다. 저도 감독님과 같이 철준과 똑같이 저도 이 모든 과정이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 긴장되는데 재밌게 봐주셨습니다.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3670에서 영준 역으로 출연한 김현목입니다. 개봉 일주일 앞두고 저희 여러 가지 이렇게 스케줄들 하고 있는데 오늘 기자간담회 잘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670에서 현택 역을 맡은 배우 조대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나리오 단계에서 정말 좀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먼저 감독님들과 배우분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들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때는 소속, 매체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에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감독님께 첫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3670은 이제 박준호 감독님의 장편 데뷔작인데요. 이 영화 3670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전작이 이제 단편 영화 은서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에서도 탈북자 주인공을 다뤘었어요. 이제 그 작품에서는 이제 남한에 넘어온 지 거의 17년이 돼서 완전 남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탈북자가 주인공이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쓸 때 당시에 이 3670의 뭐 원천이 될 수 있는 그런 단편 영화 시나리오를 함께 썼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탈북자 이야기를 하면서 탈북자가 항상 과거로서 정의되어 오는 것이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서 가지고 과거가 아닌 그들 출신이 아닌 현재와 미래로서 정의되는 관점으로 탈북자를 좀 그리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기획에서 그때 이제 은서라는 단편 영화 3670의 그 원천이 되는, 그때는 제목이 철준이었는데 철준이라는 제목의 단편 영화 시나리오를 썼었고요. 그것을 쓴 계기는 이제 제가 그 탈북자 대상으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선생님처럼 이제 영어 가르치고 자기소개서 봐주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경험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있었고, 이제 사실 3670은 또 보셨다시피 결국 퀴어 영화잖아요. 그래서 퀴어 영화를 새롭게 만들면서 이 또 탈북자 공동체와 성소수자 공동체, 특히 남성 게이 공동체의 어떤 유사성을 제가 좀 주목하게 됐던 것 같아요. 두 집단 모두 소수자인데 어떤 자기 자신을 위장할 수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종 정체성이라든지 성별 정체성 같은 경우 사실 이걸 숨길 수가 없는데, 탈북자분들은 이제 남한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끔 자기 자신을 그냥 남한인으로 위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성소수자분들 대부분은 다 일반 사회에서는 다 숨기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유사성이 되게 뭔가 중첩되게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런 스토리를 구성했던 것 같고, 퀴어 영화를 만들면서는 이 퀴어 영화를 제가 좀 보고 싶은 영화, 좀 새롭고 좀 뭔가 좀 다음 세대 퀴어 영화를 좀 보고 싶다, 약간 이런 기획에서 이런 이야기를 구상하게 됐는데, 보셨다시피 이 영화에는
자기 자신이 뭐 게이인지 아닌지 그런 정체성 고민을 한다던가 뭐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누군가와 갈등을 한다던가 이런 요소가 아예 없어요. 그런 뭐 제 기준에서 뭔가 1단계 고민은 제쳐두고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게이 커뮤니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담아내고 싶다. 약간 이런 기획으로 이런 좀 새로운 단계의 히어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구상으로 이 이야기를 쓰게 되었고, 그래서 게이 캐릭터들 묘사할 때도 뭐 보통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을 알고 있는 되게 여성스럽거나 뭐 그런 끼스러운 어떤 그런 게 어떤 게이 캐릭터의 어떤 특징으로 많이 부각이 되는데, 그런 거 이제 없이 되게 일상적이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캐릭터를 담고자 했고, 특히 이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인물뿐만 아니라 커뮤니티가 주인공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실 성소수자가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남한 게이 커뮤니티는 다른 사회가 갖고 있지 않은 되게 독특한 특성들과 문화를 가지고 뭐 술봉계라든지 동관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다른 나라에는 아예 없는 문화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것이 영화를 비롯한 매체에 담기지 않는 것이 너무 아쉽고, 그것을 담아내는 것이 이 영화에 좀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은 담을 만한 충분한 문화유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는데, 저희 그러면 이어서 배우님 세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3670의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서 읽으셨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각자 맡은 캐릭터에 대한 소개도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조유연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감독님께서 저한테 이제 먼저 연락을 철준혁 주연 배우를 찾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전체 시나리오를 보내주시면서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체 시나리오를 그때 이제 처음 읽어봤는데, 그때 저한테 들어왔던 그 꽂히는 단어는 주연 배우를 뽑고 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읽고 있는데 과연 주연 배우 중에 과연 내가 누구를 감독님이 생각하셔서 연락을 주셨을까? 를 생각했는데 철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철준의 내가 철준이라면 이라고 생각을 해서 읽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와 비슷한, 철준과 내가 비슷한 것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이 좀 잘 봐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하면서 저로 생각하면서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이건 내가 철준을 해야겠다. 이건 내가 철준을 꼭 하고 싶다. 이 기회를 꼭 잡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준 역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이제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넘어온 이제 북한에서 태어난 철준이가 영준이를 만나서 영준이를 통해서 남한 게이 커뮤니티에 처음으로 이제 발을 들이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저는 3670 대본을 처음에 받아서 읽었을 때 어떤 관계의 얽힘과 설킴, 그 서사 라인에 되게 매료돼서 재밌게 단숨에 읽어 나갔던 것 같거든요. 사실 영준이라는 캐릭터가 철준 유연이가 먼저 말해준 것처럼 북한에서 넘어온 게이 친구를 남한 커뮤니티, 게이 커뮤니티에 소개를 시켜준다. 그런 인물 설정으로 어떤 둘의 서사 관계가 전개가 되는데, 사실 이야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둘 사이가 너나 할 것 없는 친구도 됐다가, 혹은 더 그 이상의 관계도 됐다가, 혹은 정반대로 한 공간에 있으면 불편할 정도의 관계가 됐다가, 또 이런 관계의 얽힘과 설킴의 그 갈등의 고저가 저에게 있어서는 배우로서 되게 욕심이 나는 대본이었습니다. 네, 우선 저는 시나리오 받았을 때 감독님께서 주연이라기보다는 킹카 좀 되게 멋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시나리오 읽어가면서 현택이 분명히 조금 모질고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해나가면서 현택도 되게 상처도 많고 그것을 치유하고 싶은 같은 친구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좀 현택이라는 인물을 좀 구축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현택은 외롭고 상처가 많지만 그것을 또 치유하고 싶은 인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이제 탈북민 커뮤니티 얘기도 해주셨고 퀴어 커뮤니티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탈북민이나 퀴어 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소수자 혹은 때로는 조금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두 집단은 캐릭터와 시나리오로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캐릭터나 시나리오를 집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험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큰 기조로 생각했을 때 저는 뭐 어쨌든 이게 소수자 커뮤니티다 보니 소수자 이야기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해 비소수자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 어렵거나 거부감이 있을 것을 너무 고려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영화에서 보여주면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억지로 뭐 더 불행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더 연민을 자아내기 위해 막 노력하지도 않고 조금 그런 면에서는 네, 서사적으로도 불행 서사도 굳이 너무 어렵게 가지 않고 네, 다만 현실적인 고증과 현실적인 느낌을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되게 현실적인 재현의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소수자의 소수자, 정말 모두 그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감정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특히 철준의 입장에서 어떤 새로운 커뮤니티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모두가 뭐 처음에 유치원을 가거나 초등학교를 처음 갔을 때 느낀 어떤 그런 심정들, 뭐 처음에 회사를 입사했을 때 그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모두가 어떤 몸부림쳤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뭐 어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어떤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그 감정을 중심으로 되게 이 커뮤니티 내부에 되게 디테일한 이야기로 만들어보자 이런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조유연 배우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 텐데요. 특히 극 중에서 철주는 환경북도 청진 출신이고 그 감독님께서 이전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미 그 탈북을 남한으로 넘어온 지 한 7년 정도가 된 캐릭터 설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그래도 북한 말투 사투리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탈북민 친구들과의 이야기도 있는 만큼 그런 사투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연출부에서 그 감독님께서 이제 북한 말 사투리, 북한 사투리 선생님을 이제 같이 저희 그 북향민 친구들과 같이 해서 좀 한 두세 차례 정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대사도 한번 읽어보고 그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대로 저희가 또 한번 따라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아무래도 영화 자체가 철준의 이야기로 흘러가다 보니까 철준이 대사가 또 많고 그리고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은 그냥 북한민, 나랑 같은 고향인 북한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말투와 그리고 친구들, 97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그 말투가 분명 다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가 좀 많이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고민을 하던 찰나에 아는 지인이 북한민 커뮤니티에서 이제 멘토링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철준과 또 우연하게 고향이 같은 그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그 친구를 만나게 돼서 그 친구랑 같이 좀 많이 친해지고 그리고 많이 얘기도 나누고 대본도 같이 읽어보고 제가 궁금한 것들도 많이 물어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대사를 녹음을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딱 철준이가 얘기할 것 같은 딱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감독님께서도 뭐 북한 사투리나 사실 그 예전에 인터뷰에서 탈북민들에게 교육하시는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것도 하셨다고 하는데 뭐 그때 경험이나 그때 나눴던 탈북민들의 이야기들이 영화 속에 녹아든 부분도 있는지 그 부분도 첨언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탈북자 영화, 단편 영화 만들면서부터 아쉬웠던 게 미디어에 재현되는 탈북자 캐릭터들 쓰는 그 말투가 되게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약간 조선 그 무슨 방송이죠? 그 정말 그 평양 방송 그 아나운서 말투 같은 거 아니면 완전 조선족 그 중국에 사시는 이제 조선족 분들 말투 이런 식이었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남한에 와서 사시는 탈북자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남한화가 될 말투를 쓰셔서 그런 말투를 못 보니까 조금 아쉬웠었어가지고 처음 단편 영화 때도 좀 그런 거 시도했었는데 이번에도 철준이 좀 말투가 중화가 됐으면 좋겠다, 남한화 된 말투였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히 사투리 선생님 섭외할 때도 네 그런 실제로 남한에 오신 게 거의 10년 되신 이제 선생님 섭외해가지고 저희 나이대부터 비슷한 그 유튜버 섭외해가지고 같이 공부했었고요. 이 영화 이제 되게 디테일한 탈북자 커뮤니티 관련된 장면들이 사실 저희 많은 경험들이 녹아 있는데 제가 많이 보고 듣고 했던 거, 뭐 이제 구글 지도 이렇게 보는 장면 이런 것도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랑 같이 어디 그때 여행 가는데 학생분이 저한테 이제 핸드폰 한번 보여주면서 자기 집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구글 위성지도 켜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줌 해가지고 이 지붕이 자기 집 외할머니 여기 살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었는데 그 기억이 되게 오래 남아있었어요. 강렬하게. 그래서 이번에 활용을 했고 이렇게 이제 하트 표시로 이렇게 저장해놓고 자주 본다 이런 것도 활용했었고 중간에 이제 한민 형이랑 이제 전화 통화하는 장면 사실 그거는 정말 알고 정말 깊이 보면 되게 정말 사연이 되게 기구한데요. 이게 이제 북한에 전화하려면은 그냥 전화할 수가 없고 중국을 통해서 중국 이제 브로커가 이렇게 양쪽에서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수화기를 대줘야 통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오래 통화도 못해요. 이게 도청이 되니까 한 5분 통화하고 끊었다가 30분 있다 다시 또 5분 통화하고 이런 어떤 되게 힘들게 통화를 해서 그 5분 통화하고 30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정말 지옥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약간 이제 그때 옆에 같이 있어준 친구가 되게 너무 그 친구로서 옆에 있어주면서 같이 막 울고 했었다 이런 경험을 제가 들었어가지고 그 둘의 어떤 그런 찐득한 모멘트를 한번 사용했었습니다. 네. 영화의 제목이 어쨌든 종로 상가를 의미하면서 3670이 나오는데 종로가 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제목을 넣으셨는지 그 의미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조대희 배우님께도 좀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 아까 처음 인사말 때 따뜻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마냥 따뜻한 영화이긴 했지만 또 마냥 따뜻하지만 않고 좀 슬프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종로 상가가 대표적인 이제 게이 커뮤니티의 어떤 정말 친정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그런 동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간을 제목에 담는 것도 중요하기도 했고 영화에 정말 최대한 많이 담고 싶었어요. 이 종로 상가가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 옆에 익선동이 있어가지고 아주 빠르게 풍경이 매년 변하고 있고 지금 저기 포장마차 있는 거리도 최근에 완전 다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막 거리 지금 다 깨끗해졌거든요. 막 이렇게 풍경이 빨리빨리 변해가는데 이 공동체의 기억이 그냥 각자의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2024년 2월에 풍경을 어쨌든 이 영화에 기록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 종로 상가의 풍경 잡고 싶었고 그것이 곧 이 게이 커뮤니티 어떤 유산이지 않을까 문화유산 그 공간 자체가 그런 마음으로 종로 상가를 담았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따뜻한 영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슬프기도 했고요.
근데 왜 따뜻하다고 말씀드렸었냐면 이 영화가 그냥 인물들이 과거와 현재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관객분들께서도 제가 그랬었는데 뭔가 사랑이든 열정이든 우정이든 가족이든 이제 모든 앞으로의 한 방향성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따뜻하다고 결과적으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가 사실은 소수자 내 소수자의 소수자 중에 소수자의 특별한 문화, 특수한 문화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보편성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고독한 존재고 항상 혼자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이웃법인 그거 설정도 그래서 공감이 갔고요. 그 보편적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너무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특별히 그 동성애간의 그 성애 장면 이런 것들은 나오지를 않아서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불편하게 보지 않을 것 같은데 맨 첫 장면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때 제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영화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는 전혀 그 느낌이 달라서 그 파격적인 장면을 맨 처음에 넣은 의도가 있으신지 그거를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의도했던 바가 잘 전달될 것 같아서 일단 기쁜 마음이 들고요. 첫 장면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많기도 했고 사실 중간에 이제 시나리오 이제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영화 중간에 뭔가 큐어 영화인데 뭔가 좀 이런 그런 섹슈얼한 장면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막 그렇게 써보긴 했었는데 결국 이 이야기가 철준이 뭐 어떤 사랑을 찾는 이야기보다는 공동체에 적응해가는 이야기로 봤기 때문에 결국 그런 장면은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저도 별로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구조가 되었고 다만 첫 장면은 또 제가 끝까지 고수를 했던 이유가 제가 시나리오를 이제 디벨롭하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과정 중에 모르겠어요. 글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퀴어 영화로 보기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친구들 얘기 아니야? 여기서 저는 좀 충격을 먹었어요. 이거는 정말 그냥 게이 커뮤니티 특수성을 가져야만 하는 이야기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철준이 그냥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게이 캐릭터임을 그냥 선포를 딱 하고 시작하자. 그리고 뭐 혹시 거부감 있으신 분은 그냥만 보고 그냥 나가시더라도 그게 그분들에 대한 이 영화에 대한 올바른 안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굳이 넣었고요. 다만 이제 이 장면의 목적이 무슨 어떤 섹슈얼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뭐 그런 장면보다 되게 쓸쓸하고 되게 일상적이고 뭐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되게 그런 좀 헛헛한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런 씬으로서 좀 담백하게 그렇게 묘사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감독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를 감독님께서 보고 싶었던 영화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담아서 영화를 하나 연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경험인지 제가 짐작이 되질 않는데요.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이 촬영 기간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었는지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후기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첫 장편이라 이제 되게 준비를 빡세게 하고 했는데 촬영하자마자 거의 바로 아팠어요. 크게. 그래서 사실 계속 약에 의지하면서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첫 주는 되게 막 열심히 연출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되게 그게 약이 됐던 것 같아요. 아팠던 게 힘을 빼고 좀 더 본질을 집중했던 거 같아요. 아무튼 좀 이렇게 힘을 빼고 찍어서 그리고 덕분에 저희가 배우님들이 워낙 잘해주셔서 사실 저는 배우님들 거의 디렉션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묻어갔는데 그래서 현장은 되게 아파서 축 처져있던 기억 플러스 하지만 너무 의지가 되고 행복했던 기억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철준이랑 똑같고요. 네, 저도 이번 360을 통해서 이제 장편 영화를 처음으로 이제 데뷔를 하고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제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어떤 그런 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 자체에서 느낀 어떤 그 감정들이나 그 감각들이 철준이가 처음으로 어떤 그 사회에 첫 발이 내디뎠을 때 그때 그 감각과 비슷한 느낌을 되게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이런 자리, 이런 기자 간담회, 그리고 또 뭐 영화제 이런 자리들, 그 관객들과 실제로 만나는 이런 자리들 자체가 내가 점점 뭔가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그곳에 점점 이렇게 속해지고 있는 그런 감각이 계속 느껴져서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현장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네, 감독님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독도 너무 좋으시고, 현목이 뭐 데이벨 뭐 다 너무 좋기 때문에 그 현장 분위기가 또 다 거의 저희가 다 거의 그 동갑내기들, 또래들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현목 배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일찍 좋은 경험했다. 너무 나는 이제 10년 걸려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너무 일찍 빨리 좋은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으로 남깁니다. 저도 이제 시작합니다. 저도 3670 영준이 연기하면서 되게 어쩌면 어려움 없이 크게 공감하면서 임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비슷한 점을 굳이 찾아내면서 가까이 하려고 하고, 반대로 자기보다 조금 더 멋지고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금세 시샘하고 질투하고, 사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저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네. 뭔가 남의 잘됨과 남의 멋짐을 즉각적으로 포용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선뜻 내비쳐지는 마음들이 결국 사실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늘 항상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영준이가 어떤 직면하는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들이 충분히 영준이스럽다라고 되게 많이 느꼈고, 이 영화 3670을 촬영하면서 배우 입장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사실 이 커뮤니티의 어떤 아카이브적인 공간에서 실제로 촬영했다. 이게 배우 입장에서는 되게 사실 2번 다시 이렇게 직면하기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어디 세트장 들어가서 혹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이랬다 치자 하고 상황하고 가정하고 연기하는 거랑 실제로 종로 3가의 그 공간에 가서 혹은 이태원의 그 공간에 가서 연기하는 것들은 일단 그냥 물론 촬영하는 그 순간에는 그러려니 했던 것 같은데, 이 저쪽 건물에서 헤어 메이크업 의상 세팅하고 이제 촬영장을 가기 위해서 단순히 이 골목을 뭐 한 2, 3분 내로 걸어가는 그 순간에 분명히 나도 모르게 영준이라는 배역에 몰입되는 그 자극제가 더 와닿았다, 이런 순간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개봉 준비하면서 여러 인터뷰를 하고 작년 초의 상황들을 되짚어 봤을 때 정말 마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현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린에서는 철준에게 관심을 가지다가도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영준에게 상처를 받았기도 했지만 현장에서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이 두 배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 상처를 더 표현해낼 수 있다고 느꼈었고, 실제로도 너무 다 또래기도 하고 정말 분위기 좋은 화기애 속에서 촬영을 임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동료 배우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가 작업해본 감독님 중에 기억에 남는 감독님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때 박준호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정말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다고. 이제서 봅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감독님, 이런 감독님 또 언제 만나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니고 마지막에 엔딩곡 회전목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아이유 에이스는 이렇게 고르는 과정이 잘 나와 있지만 회전목마에서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이유를 여쭙고 싶어요. 마지막에 회전목마 가사를 곱씹으면서 엔딩을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고르는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조유현 배우에게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감정으로 연기를 하셨을지 궁금해서 또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단편 썼을 때 첫 단편의 엔딩곡은 G드래곤의 삐딱하게였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랍게도 그 시나리오를 쓰자마자 강철비가 개봉을 했고 강철비에서 이제 곽도원 배우님이랑 정우성 배우님이 뭔가 남과 두 캐릭터가 같이 삐딱하게를 나만의 힙한 노래를 하고 이제 부르는 그런 설정이 딱 나와서 제가 영화를 보다가 진짜 바꿔야겠다. 바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노래를 뭘로 할지를 거의 몇 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디벨롭을 하면서 윤종신의 좀비,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별의별 노래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철준이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노래가 너무 삐딱하게도 그렇지만 너무 슬프고 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마지막에 철준이 좀 힙하고 좀 뭔가 리드미컬한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두가 떼창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그게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관객들도 어느 정도 친숙한 노래였으면 좋겠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탑 100을 틀어놓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회전목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쇼미더머니를 안 봐가지고 그 노래를 몰랐었거든요. 그냥 어디선가 들어본 정도의 기억만 있었는데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일단 그 노래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철준이가 이거 부르면 뭔가 좀 촌스럽게 부르면 되게 느낌이 있겠다 싶어서 일단 골랐어요. 그러고 나서 가사를 봤는데 사실 저는 막 가사가 막 엄청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나까지 생각을 잘 못하고 얼추 유사한 것 같다. 우리 인생 돌고 도는 거니까 얼추 유사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이제 이 노래 쇼미더머니를 안 봤기 때문에 이 노래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좀 필요했는데 시나리오 돌리고 했을 때 다들 너무 이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나긴 방황의 여정을 마치고 회전목마로 정하게 됐고 자이언티님께서 정말 흔쾌히 무료로 사용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명장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회전목마라는 곡을 너무 좋아하는 원래부터도 좋아했던 곡인데 감독님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던 게 너무 잘 불러도 철준의 어떤 인물과 깨지고 너무 못 불러도 이 전곡이 다 나오는데 관객들이 중간에 엔딩 크레딧 보다가 나간다. 그러셔서 그 중간에 어느 그 지점을 찾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너무 공감했거든요. 저도 공감해서 그럼 과연 철준이는 마지막에 어떻게 부를까? 그러니까 어떻게 부를까를 상상을 해봤는데 제가 어떻게 부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철준이가 아마 엄청 열심히 부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노래도 많이 들어보지 많이 듣지 못했다고 했고 그리고 노래도 많이 불러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어떤 노래적 스킬 이런 것들 다 빼고 그리고 은근히 도움됐던 거는 회전목마가 원래 불러도 어려워요. 원래 그냥 노래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적 스킬 잘 부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듣기 좋게 들을까 했을 때 박치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박치는 아니게끔 설정을 했고 그리고 영준이가 그 줬던 MP3 안에 그 곡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듣고 되게 많이 연습했을 거다. 되게 많이 내뱉어 봤을 거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갔을 거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마 불렀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 너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전주영화제에서 어떻게 사관왕이 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남한 사회가
그 성소수자라든지 탈북자들한테 이렇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는 빌런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약간 경쾌하고 약간 짠한 느낌을 주면서도 어떤 적응기이자 성장감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적인 그런 그 두 커뮤니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삐뚤어진 시선이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시선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정확하게 제 의도인 것 같은데요. 보통 뭐 퀴어 영화 특히 이제 어떤 적대자 캐릭터가 설정되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런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인물이 등장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그들이 어떤 혐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어떤 갈등의 어떤 이야기적 틀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제가 이제 관객으로서 그런 장면이 재현되는 것을 보는 게 되게 달갑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혐오를 제 영화 안에서 재현하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재현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던 거고,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래서 이 영화에 보통 설정되는 그런 것들이 없고, 모르겠어요. 이게 앞으로 어떤 퀴어 영화들이 만들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재현되는 것들이 이 혐오를 재현하는 것이 관객으로 하여금 이 재현을 돋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완전 커뮤니티 내부의 이야기로 시선을 닫자. 그리고 제 사실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탈북자 처음 만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어떤 편견이 있었고, 제가 탈북 학생 처음 수업하러 가는 날 진짜 엄청 긴장했거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정말 그냥 무슨 다른 걸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 마주하고 그냥 영어 ABCD 가르쳤을 뿐인데, 그냥 모든 편견이 와장창 깨졌어요, 그날. 그냥 이 영화가 그렇게 기념하면 좋겠다. 어떤 막 재현되는 혐오, 신퀴어, 반퀴어의 어떤 대결을 보여주고, 퀴어 승,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영화에 갖다 놓으면 관객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좀 믿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끝으로 9월 3일 개봉하는 3670을 기다리고 계실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과 함께 인사 부탁드리려고 하고, 감독님께서 방금까지 말을 많이 해주셔서 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대희 배우님부터 거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정말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영화니까 좀 많이 봐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초에 영화를 촬영하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저희들끼리 그냥 촬영하면서 즐겁고 재밌었지, 이제 이 영화가 추후에 나와서 어떤 흔히 말하는 영화적 성과, 결실을 어떻게 맺을까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올 초부터 이제 영화제 다니면서 미리 관객분들 만나 뵙고, 또 영화 보고서 이렇게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 덕분에 이제 일주일 남은 개봉이 더 기다려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관객분들 만날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가 더 많은 곳에서 상영돼서 좀 더 구석구석 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잘 닿아서 영화도 구석구석 잘 응시해지기를 바랍니다. 첫 장편 만들면서 영화 만드는 게 진짜 너무 괴롭기도 하지만 또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이제 다 만들고 고생할 거 다 하고 관객들 만나는 과정이 제일 재밌고 설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봉 너무 기다려지고, 많은 관객분들 또 영화로 또 이렇게 또 관객과의 대화로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3670의 언론대급 시사회와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잠시 장내 정리 후에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앞에 서주시면 되고 감독님 자유롭게 포즈 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면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포즈를 조금 더 취해주시면 네, 그러면은 잠시 퇴장하시고 조희연 배우님 단독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쪽에 서주시고요. 정면 바라봐 주시고 자유롭게 포즈 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김현목 배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마스킹 테이프 쪽에 서주시고 정면 바라봐 주시고 네, 포즈 자유롭게 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준이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네, 조대희 배우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 네, 마스킹 테이프 쪽에 서주시고 정면 바라봐 주시고 포즈 자유롭게 취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배우님들 단체 모시려고 해서 배우님 계시고, 네, 세 분 먼저 찍고 마지막에 감독님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님 마스킹 테이프 쪽에 서주시고 정면 바라봐 주시고 자유롭게.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감독님까지 모셔서 네 분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정면. 사실 네 분이서 앞에서 이제 포토타임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준비된 포즈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저희 3670 꼭 잘 보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즈 한번 바꿔볼까요? 멋있는 척. 정적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된다. 네, 포즈 자유롭게 바꿔주셔도 될 것 같고 하트. 네, 마지막으로는 약간 네 분의 각자만의 시그니처 포즈, 내가 제일 멋있다 이런 포즈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내가 오늘 완전 주인공이다 포즈로 잘 찍어주세요. 완전 주인공. 야근 영화 한 번씩 나오는 네,
그러면은 저희 지금 포토타임을 끝으로 3670의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자리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9월 3일 3670의 개봉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